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는요, 모멘텀 투자의 역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요, 뭐를 배우기 시작하면은 역사적인 배경,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그때그때 나온 그 고전이라는 책들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한번 실전에서 적용해 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수가 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 모멘텀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격 데이터만 있어도 되니까 가장 퓨어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실 재무제표가 들어가는 뭐 가치 투자 이런 거는 그 재무제표에도 이제 좀 많이 자의적인 그 평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 데이터 이거는 그 늘 진실입니다. 왜냐면 분명히 그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모멘텀 투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자, 모멘텀 투자는 누가 만들었나? 그, 물론 누가 만드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초창기에 이걸로 큰 재미를 본 사람 중에 한 명이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비교 우위,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거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 양반이 왜 국제 무역이 좋은 건지, 한국과 뭐 미국이 있으면은 왜 한국이 모든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에서 직접 만들고 나머지 미국에 사오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경제적으로 설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원히 경제학에 알려진 그런 이제 슈퍼스타가 된 걸로 모자라서 이 양반은 투자를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42세 700억을 가지고 은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700억이라는 거죠. 아쉽게도 이 사람이 9년 후 51세에 돌아가셨네요. 에휴, 이 양반은 무엇을 했느냐? 당연히 모멘텀 투자를 했습니다. 이 양반이 이 명언을 남겼다고 하죠. Cut short your losses, let your profits run on.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자라는 이 대박 명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 서양만 모멘텀 투자가 있었는가? 아닙니다. 동양에는 혼마 무네히사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쌀 선물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다고 해요. 이 양반은 그 쌀 선물 시장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일본 최대 부자가 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거래의 신 또는 시장의 신이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제가 저 책 아직 못 읽었어요. 거래의 신 혼마 무네히사 평전. 저거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뭔가 28세기 일본 아저씨한테서 배울 게 뭔가 은근히 많을 것 같아요. 매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안 읽으셨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19세기는 좀 잠잠하다가 19세기 말에 찰스 헨리 다오라는 아저씨가 나옵니다. 네, 이 양반이 바로 그 다오 존스 30이라는 그 유명한 지수를 만든 그 양반이고요. 이 양반이 주식 하나하나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주식 30개를 묶어가지고 지수를 만들면은 그 큰 흐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주가 지수를 만들었고요. 이 양반은 시장은 추세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장기 추세, 중기 추세, 단기 추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타가지고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신문에 적었고 그거를 그 후계자인 해밀턴이나 리아 같은 사람이 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주식시장 바로미터, 다오 이론 이런 책들로요. 아주 주가지수 만들자는 기발한 아이디어 훌륭하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 양반이 만들었습니다. 자, 예, 20세기 초반에는 리버 무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어떻게 보면 기관보다 돈이 더 많았던 마지막 사나이, 정말 진정한 남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양반은 굉장히 짧은 구간에 수억 불을 벌기도 하고 수억 불을 날리기도 하고 파산도 두세 번 하고 마지막에는 자살을 하는데, 네, 그런데 그 이 양반의 투자 실력이 매우 뛰어났다라는 거는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분의 어록, 이분의 책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정말 많고요. 네, 가장 유명한 책들이 제시 리버모어의 회상 그리고 주식 매매하는 법인데 특히 제시 리버모어의 회상이 역대 최고의 투자책이라고 주장하는 트레이더들도 매우 많이 있고요. 이 주식 매매하는 법 여기서도 은근히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 양반은 모멘텀 투자자였죠. 고가 돌파하면은 고고 매수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가를 이제 밑으로 돌파한다 하면 공매도 이렇게 하셨죠. 야, 이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카울센 존스. 이분들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것 같진 않은데, 그래. 전 세계가 뭐 모멘텀 투자?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식을 사고 내려가는 주식을 팔라고? 그게 정말 맞은 것인가?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1920년부터 35년 주식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백테스트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엑셀도 없었고, 심지어 계산기도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주가 데이터를 신문 같은 데서 손으로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백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와우. 네. 그런데 이분들의 결론은, 최근 1년 동안에
그 평균 이상 오른 주식들은 그 후 미래 1년에도 계속 오른다. 이런 이제 결론을 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멘텀 투자를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분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리스펙트를 받아야 하실 분들이죠. 1937년에 이런 짓을 하다니. 호호. 네. 1960년대 이 책이 투자계를 강타했습니다.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정말 제목을 값싼 티가 막 나는데, 이 책 내용 정말 좋습니다. 저도 이 책을 4번 읽었는데, 이 책이 좋은 이유는 이 사람이 투자자가 아니에요. 원래 댄서, 춤추는 딴따라였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우연히 주식 투자에 몰입을 하게 돼가지고, 정말 본인이 초보에서 된탕 깨지는 바보에서 초고수가 어떻게 되는가, 정말 무협지처럼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재미로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은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중고수 정도 돼야지 정말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거는 이 책은 역대급 서적임에 틀림없고요. 이 양반이 다비스의 박스 이론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동키안이라는 아저씨도 사실 별로 그렇게 알려져 있진 않은데, 특히 차트 투자자, 이 모멘텀 투자자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양반이 뭐 신고가 돌파해서 뭐 이동 평균 이론 이런 거를 골든 크로스 이런 것도 이 양반이 만들어낸 것 같은데, 수많은 이론을 개발을 했어요. 자, 이 양반이 근데 어떻게 진정하게 유명해졌냐 하면은, 나중에 몇십 년 후에 터틀 트레이더들이 이 양반의 전략을 쓰면서, 특히 이 양반의 20일 고가 돌파 전략을 쓰면서 유명해졌습니다. 터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거기 중간에 보면 뚱땡이 아저씨 보이죠? 이 양반 이름이 리처드 데니스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본인의 파트너 에카드,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랑 내기를 합니다. 야, 위대한 트레이더들은 키울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한번 내기를 해볼까? 야, 데니스는 나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했고, 에크하트는 아니야 임마, 이게 재능이 뛰어나서 그렇지 트레이더는 못 키우는 거야 라고 했는데, 네, 결국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2, 3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 양반들한테 트레이딩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어떤 룰을 가르쳐 줬냐, 바로 이 돈켄 아저씨가 만든 20일 국가 돌파 전략을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배운 트레이더들이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성공 스토리는 바로 이 터틀의 방식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 책도 진짜 재밌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네, 리브라는 아저씨가 이제 왜 코울스랑 존스는 1937년에 컴퓨터 없이 백테스트를 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도대체 모멘텀이라는 게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이거를 백테스트 한 분입니다. 이 양반이 상대 모멘텀을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625개 주식을 분석을 해가지고, 최근 6개월 동안 좀 많이 오른 주식이 덜 오른 주식보다 수익이 훨씬 더 높다. 최근 6개월 동안 많이 오른 주식이 덜 오른 주식보다 6개월에 수익이 평균 6.7%도 높다. 그러니까 1년으로 보면 13%, 14%도 높은 거죠. 이거를 증명을 했는데, 안타깝게 이 양반이 역사에 묻혔습니다. 왜냐면 이때만 해도 시장은 효율적이야, 뭘 해도 시장을 이길 수 없어, 이런 이론이 팽배해가지고 이 양반의 논문은 그냥 무시당했습니다. 뭐라고?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이 최근에 덜 오른 주식보다 더 많이 오른다고? 야 임마, 그건 네가 계산 잘못할까 이 병신아. 야, 시장은 효율적인데 무슨 말도 안 하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양반 논문이 묻혔습니다. 1967년이었죠. 네, 그 후에 1980년대에 이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이 투자계를 강타합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역대 최강 트레이더 20여 명의 비법들을 모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비기가 들어있는 그런 무협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분들은 거의 다 모멘텀 투자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돈을 잘 번 고수들한테 배워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책, 시장의 마법사들 책을 강추하고요. 이게 4권 시리즈죠. 그리고 이 4권의 액기스를 뽑아놓은 책이 아직 번역이 안 된 The Little Book of Market Wizards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정말 역대급 책들이죠. 자, 1993년 드디어 혁명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모멘텀 투자? 그게 되는 거야? 에이 설마 그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돈을 벌겠어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죄가데 슈테트만이 1993년 그 논문을 쓰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양반들이 모멘텀을 미신에서 과학으로 승격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네, 이 양반들이 최근 3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많이 오른 주식이 최근 3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많이 떨어지거나 좀 덜 오른 주식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를 상당히 학문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죠. 저게 정말 되네? 대박. 이거 그냥 미신인 줄 알았는데 저게 진짜 되는겨? 나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지. 나도 해가지고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모멘텀 관련 논문만 4,251개가 지금 있습니다. 이 4,251개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주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냐 하면은 모멘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모멘텀이 주식만 그 미국 주식만 되는 게 아니라 딴 주식 시장도 되나? 그리고 혹시 다른 자산군도 되나?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도대체 모멘텀이라는 거는 왜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 모멘텀 전략에서 이것저것 양념을 치면은 수익이 좀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거를 요즘 많이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연구는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연구들은 제가 막 긁어와가지고 이렇게 할투에 올리는 겁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네, 뭐 40개국, 55개국, 14개국 이런 그 수많은 국가에서 모멘텀이 통하냐 안 통하냐 분석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합니다. 단 한국 중소형 중에서는 잘 안 먹히는 편이죠. 네, 다른 자산군, 주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산업국, 인더스트리스 또는 주가지수, 국채, 외환, 원자재, 부동산 리츠, 심지어 주식 팩터, 그러니까 뭐 밸류 퀄리티 모멘텀 이런 거 중에서도 최근에 잘 나가는 팩터들이 계속 잘 나간다. 이런 이제 논문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보 논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자산군에서 이 모멘텀이라는 게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근데 결론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거의 다 통한다라는 게 이제 메시지이고요. 요약을 하면은 이 모멘텀이라는 게 그 주식시장에서 처음에는 완전 인싸였습니다. 사실 그 20세기 초만 해도 재무제표 같은 게 변변한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주식시장에서 모멘텀이 완전 인싸였다가 갑자기 뭐 효율적 시장 이론 이런 게 탄생하면서 모멘텀 그게 될 리 없어 꺼져 임마 해가지고 30년 동안 아싸가 되었죠. 그리고 1993년 쥐에가드 슈테트만 논문 후에 다시 완전히 핵 인싸로 컴백을 했습니다. 네, 그 1993년 후에 역혁명 후에 논문이 4,000개나 탄생했던 것만 봐도 이게 완전히 메인스트림으로 왔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투자라는 게 정말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 나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하면은 야 그냥 최근에 많이 오른 놈 그냥 그 놈을 따라가지고 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가끔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 중소형주 이런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냥 주가 지수 또는 이제 ETF로 이제 지수를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유심히 봐가지고 그냥 그 이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데 그런데 돈을 박는 것도 상당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자산군에서 다 통하는 그런 만능 법칙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대 모멘텀을 주로 봤는데 이 절대 모멘텀 얘도 사실 짱이죠. 얘는 뭐냐면은 상대 모멘텀은 에, 그 대학에서 상대평가처럼 이제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10놈을 사고 그리고 이제 그 상대적으로 못한 놈을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절대 모멘텀은 절대 기준을 둡니다. 보통은 그 기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0%죠. 그러니까 그 최근 1년 동안에 오른 주식은 사고 그리고 내린 주식은 팔거나 공매도하고 이런 게 절대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 모멘텀과 절대 모멘텀이 합친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있죠. 네, 할투에 찾아보시면은 듀얼 모멘텀이라고 찾아보시면은 훌륭하고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듀얼 모멘텀이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이 모멘텀 전략의 수익을 양념을 막 쳐가지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저도 유심히 그래서 예의주시하게 이제 논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싸, 재밌는 거 나왔네, 헤헤 하면은 그런 전략들을 할투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 투자의 역사. 사람은 교양이 있어야죠.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쭉쭉 따라보고 관련 책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책들 중에서 재미없는 책 단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거 보면은 밤새도록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좀 교양 위주로 제가 모멘텀 투자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돈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